지금 파트 1이라고 하는 부분 화면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파트 1.xml이라고 하는 화면 레이아웃을 정의했고요. 이제 소스 파일을 파트 1.k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 클래스는 파트 1인데 리니어 레이아웃을 상속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의 생성자를 하나 정의를 할게요. 생성자를 정의할 때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직접 생성자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UI 객체인 경우, 이게 화면에 보여줄 거니까 UI 객체가 되겠죠. 그거는 컨텍스트 객체를 항상 전달받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버튼이라고 하면 버튼의 주변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UI를 구성할 때 이 UI 구성 요소들이 컨텍스트 객체를 항상 가질 수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에는 항상 컨텍스트 객체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객체가 어떤 형태로 전달될지를 보려면 이걸 다시 삭제를 하고 여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Secondary Constructor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생성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기본 생성자 Primary Constructor라고 부를 수 있고요. Secondary Constructor는 우리가 직접 정의하는 생성자를 Secondary Constructor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고 보면 생성자가 지금 4개가 보이죠. 4개 중에서 여러분이 필수로 생각해야 되는 게 요것과 요 두 가지가 됩니다. 4개 다 정의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가 화면과 소스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소스에서 new 버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을 땐 요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화면 레이아웃, 즉 XML 파일에서 정의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수 생성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OK를 이렇게 누르면 컨스트럭터가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이 됐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생성자가 이렇게 컨스트럭터로 정의가 됐다. 그러면 이 생성자가 정의된 시점에, 즉 이 생성자가 정의돼서 호출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때 이 두 개의 파일을 한 쌍으로 이어줘야 되겠죠. 자, 메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면을 나타내는 액티비티니까 셋 컨텐트 뷰를 이용하면 되는데, 부분 화면은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함수를 하나 정의해 볼게요. 펑션이라고 하고요. 자, on init, 이름은 뭘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on init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에 자,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을 받아보자.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서 자, layout inflator .from이라고 하면 여기에 컨텍스트 객체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layout inflator가 나오는데 .inflate라고 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r.layout, 즉 layout 폴더 밑에 있는 part 1 파일을 지정하자. 그죠? 그리고 그거를 this, 이 객체에 붙여주자. 그 다음에 true라고 하면 바로 붙여주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여기 회색 글자는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이게 한 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메모리 객체화 해주면서. 그래서 이 두 개의 생성자 안에서는 저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 전달하고요. 똑같이 두 번째 생성자에서도, 자, 생성자가 있죠. 두 번째 생성자에서도 이렇게 호출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파트 1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자,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버튼 하나를 새로 정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파트 1이라고 하는 버튼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일정한 화면 영역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이제 한번 보죠. 이게 액티비티 main.xml에다가 이제 부분 화면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럼 부분 화면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헬로 월드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요. 최상위 레이아웃은 컨버트 뷰라고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해 보자. 자, 리니어 레이아웃의 방향이 허리젠틀인데요. 이 방향을 자, 오리엔테이션 속성에 가서 버티컬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추가를 해보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튼을 차례대로 추가를 해보겠죠. 자, 버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 2개를 놔보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만든 부분 화면을 추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XML에다 추가할 수도 있고 소스 코드에서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XML에 일단 추가를 해보자. 그러면 XML에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
팔레트에 있으면 좋은데 팔레트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한 게 여기서 보이지는 않죠. 저기 보면 여기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 위젯에 가보면 뷰라고 있어요. 뷰라고 하는 거는 위젯이나 레이아웃을 전부 다 통틀어서 각각을 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뷰는 이쪽에 추가를 하면 화면 영역을 할당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얘가 뭔가 모양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뷰를 여기 하나 추가를 하고요. 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뷰가 차지하는 영역이 가로가 매치 페런트, 세로는 웹 컨텐츠인데 웹 컨텐츠라고는 했는데 이 안에 뭐 추가된 게 없죠, 그죠? 뭐 이런 상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디자인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스플릿이라고 있어요. 스플릿을 가서 보면 XML 원본 코드가 보이죠. 그리고 원본 코드가 왼쪽에 보이는데 이 안에 태그로 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추가되는 UI 구성 요소는 버튼이면 이렇게 태그 이름으로 버튼이라고 이렇게 추가가 되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만든 요 파트 1이 버튼 같은 걸로 만들어진 버튼 것처럼 만들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요 뷰라고 하는 태그를 이렇게 삭제를 한 다음에 자 파트 1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파트 1이 여기 보여요. 자 더블 클릭하면 요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든 거는 패키지 이름까지 같이 명시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이아웃 위드스 하이트가 있는데 하이트는 랩 컨텐츠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크기만큼만 채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아이디는 일단 뷰 소문자 V로 시작하는 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자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화면을 한번 가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디자인 화면으로 가면 여기 아직 보이지 않는데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해서 자,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실행이 되면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가 버튼 2개 추가를 했고 그 밑에 우리가 만든 파트 1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했더니 이렇게 부분 화면으로 추가가 됐다. 왜 이렇게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죠? 이해하는 거. 우리가 XML 파일만 만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XML 파일만이 아니라 XML 파일과 소스 파일을 해서 한 쌍으로 우리가 화면 만들듯이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여줬더니 레이아웃에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레이아웃에 추가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가 한번 되니까 여기서도 이게 반영돼서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부분 화면으로 추가된 거는 별도의 객체잖아요. 파트 1이라고 하는 객체가 돼요. 근데 이 객체에 여기 텍스트 뷰나 이미지 뷰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게 좀 궁금하긴 하죠. 그래서 자 여기 버튼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요 안에 요 객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요 안에 있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이고 두 번째는 버튼 2가 될 텐데 이 버튼의 텍스트 속성 값으로 자 바꾸기 1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바꾸기 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 자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고 자 텍스트 뷰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텍스트 뷰를 바꾸는 것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main activity.java로 가서 자,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즉 버튼하고 이렇게 가보면 되는데, 아직 우리가 build.grade에다가 플러그인 추가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플러그인 추가를 먼저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에 가서 프로젝트 영역에 가서 build.grade를 두 번째 거 하고 플러그인스의 중괄호 안에다가 한 줄 더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extensions. 이건 많이 해봐서 이제 익숙하죠? sync now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아래쪽에 보이겠죠? 자 이거 엔터 치고요. set on click listener 엔터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자 저 파트 1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파트 1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죠?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뷰라고 하는 아이디가 있죠. 우리가 아이디를 기본적으로 접근하니까 뷰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저 액티비티 main.xml의 뷰 맞네요. 그죠? 다시 점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점을 한번 해서 여기에 자 이미지 뷰라고 와봤더니 여기 있네요. 파트 1.xml에 있는 이미지 뷰래요. 아 그래요?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임포트에 가보면 여기에
자, part1.view라고 해가지고 뭔가 접근할 수 있는 임포트가 또 하나가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뷰 점 해서 가보면 자, 아웃풋 1이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파트 1을 정의할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거죠. 여기에 set text, 자, 여기에 자, 홍길동 1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여기에 저기 아래 줄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그냥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이미지 뷰가 아니죠. 자, 여기에 자, 뷰 한 점, 왜 이미지 뷰로 됐을까요? 자, 뷰라고 하는 거에 자, 아웃풋 1이 되겠죠. 자, 이미지 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아웃풋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뷰가 우리 여기 보면 얘를 가리키는 거고 이 안에 아웃풋 1과 아웃풋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텍스트 여기는 010 1000번에 1000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이미지 뷰에다가 set image resource라고 해서 이미지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이미지 파일을 res 밑에 드러블 폴더, 자, 여기가 되겠죠. res 밑에 드러블 폴더에다가 이미지 파일 갖다 놓고 그 이미지를 대문자 r 드러블 해서 이미지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그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뷰에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뷰 이미지 뷰 set 이미지 드롭 이미지 리소스라고 하고 대문자 r 드러블 이미지 파일 이름을 확장자를 제외하고 지정을 하면 그러면 이미지가 변경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자가 바뀌는지를 간단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띄워보고요. 자, 여기서 바꾸기 1 눌러보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바꾸기 2를 누르면 그때는 다른 글자로 바뀌게 이렇게 해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면 이미지도 바꾸는 방법을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과정이 일단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책을 보면 이 모양이 지금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카드 뷰라고 하는 걸로 자, 감싸주면 카드 뷰도 레이아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감싸주면 얘 모양이 약간 둥근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 모양이 요즘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카드 뷰라고 하는 거. 그 모양으로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이 책을 보면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 화면으로 하나를 보여주는 걸 했는데 이게 리스트, 전화번호 같은 리스트를 보면 각각의 아이템이 보여지는 하나의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 쪽으로 넘어갈 텐데 리사이클러 뷰로 넘어가서 이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좀 있다가 리사이클러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